네,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하락했던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더니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 경제 이야기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좀 목소리가 좀 약간 갑갑해 하십니다. 네, 뭐 오늘 또 이제 격상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소리가 조금 혼탁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증시만 보면요. 자, 코로나로 뭐 실물 경제가 뭐 붕괴했다. 이렇게 꼭 보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증시만 보면 뭐 코로나가 안 보이죠. 근데 뭐 우리 올해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사실 우리가 시작이 22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200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9일 날 1457로 떨어지죠. 그런 것이 이제 5월 달에 들어와서 2000을 회복하고 드디어 어저께 백두산을 정복했습니다. 백두산을 정복했다. 백두산 정복하는 게 백두산 높이가 2744m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2746으로 끝나면서 드디어 백두산 정복을 했는데 자, 이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다음에 BBIG, 그다음에 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하고도 이제 몇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팬데믹 이것을 위기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기가 아닌 이건 이제 저감에서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 경험을 했죠. 2008년도 때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IMF 때 그때 사실 건물 사신 분들 막 굉장히 요새 떵떵거리고 사시잖아요. 그런 거 계시죠. 등등 2011년, 15년, 18년 다 리세션 온다 그랬을 때 역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으시고 쏠쏠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 굉장히 활력을 넣어준 한 해가 됐다고 봐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도 지금 11%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결국은 이제 넘쳐나는 유동성이죠. 1,400조라는 시장의 유동자금. 근데 그게 실물 경제로 가야 되는데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실물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그게 금융 시장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이런 초강세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또 우리 K방역 잘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 굉장히 좋아졌어요. 따라서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결국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또 때 맞춰서 잘 물 만난 듯이 들어와 줘서 그것이 이제 합쳐진 부분들이 올해 장의 큰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외국인 매수세가 요즘 특히 아주 강한 상황인데 그럼 이 흐름이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도 또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12월 달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매수세로 돌았고요. 또 재미난 얘기는 아까 백두산 말씀을 드렸는데 후지산이 3,776m입니다. 그래서 후지산 정복하러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10% 이상 오른 해들을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2001년도, 2003년도, 2005년도에 연말에 10% 이상이 오르는데요. 그랬을 때는 아주 세 번 다 공이 4개월 이상 상승장이 이어졌었습니다. 4개월 정도. 그리고 항상 경기 회복기에는 기본적으로 8%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증시의 역사성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1월 효과라는 게 항상 있는데 1월 효과는 뭐냐면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1월 달이 또 장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장세는 그대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3,000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 지금 우리가 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9.7을 쓰는데 이 정도 되면 퍼가 한 11에서 한 15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6월 달 정도면 3,000 찍지 않겠느냐.
내년 6월 3천을 찍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는데 지금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죠. 백신 치료제 나와야 되고 약 달러가 계속 좀 지속된 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가시화됐고요. 지금 뭐 약 달러는 지금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12월 18일까지 경기부양책 끝나겠다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된 상황들이어서 그럼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또 풀리게 되면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신흥국으로 몰리는 그런 효과들에 우리가 힘입어서 3천 멀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3천은 멀지 않은 숫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상 군의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러 약세도 있고요. 그 외국인 매수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달러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이런 거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환율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2018년도에 최고점을 했거든요. 그때가 환율이 1,065원입니다. 1,060원 당시가.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한국 아직 고점 안 갔네. 더 들어가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이런 비중을 따지는 추세선이 있는데 그게 37.4%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35에서 36%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지가 남았네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따지면 1, 2월 그 초에 한 25조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패턴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 수출이 잘 되려면 반도체가 끌어줘야 되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 내년도에 슈퍼 호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항상 있죠. 우리가. 항상 악재도 짚어줘야 되죠. 반도체 착시가 항상 우리 경제 위기 전에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래서 지수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덮여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분명히 반도체 착시 일어납니다. 반도체가 끌고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어제도 뭐 대장주로서 또 막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400조가 넘고요. 지금 시총에 지금 19% 2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사실 우리 이제 투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10% 이상 늘어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투자액을 빼면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착시 현상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재현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외국인 매수만 얘기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학개미. 자,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증시로 이른바 개미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개미가 팔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이랬는데 요새는 개미가 팔면 다른 개인 투자자인 다른 개미가 또 사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투자자의 어떤 이 생각은 야,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야. 이거 놓치면 향후 10년간의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어.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이건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유동자금이 사실 실물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부동산은 굉장히 규제를 해서 조금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사실 금융과 기업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화랑을 활용한 지금 자금이 글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많이 제도적인 부분 또는 저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런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효과들, 세제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셨을 때 이 증시의 화랑이 우리 실물 경제까지 이어지는 예.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투자 전략 내년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예. 2분기까지 예. 굉장히 초강세장이 나타날 것으로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가 지나면서는 변곡점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 너무나 많은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디 큰 회사들 또는 작은 회사들 부도 났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네. 그게 다 지금 이 연장을 해준다든가 네, 예.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내년 3월이면 250조의 예. 부채들이 예.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들어옵니다. 내년 3월에 250조 상환. 예, 그래서 예. 한두 번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지금 보시면서 가야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요. 환율 지금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아닙니까? 네. 그 원인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지금 내년도에 이제 얼마로 평균을 잡아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이제 환율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지난 10년을 보면 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줍니다. 어허. 환율이 내려가면 예. 수출이 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예. 제품도 고부가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경쟁력 고부가 가치가 높아졌다. 예,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품질로 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환율로 해서 이런 수출 그런 관계가 사실 밸류 체인, 공급망 체인과 부품을 어떻게 사느냐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완전히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재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예.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딱히 지금 내려가는 게 이거 나쁘다 수출이 나쁘다 이럴 수도 없고 예. 또 그렇다고 만약에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러면 또 굉장히 또 환차 손을 입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예. 이게 어디로 가든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럴 때 이제 환율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죠. 예.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속도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급락을 하는 부분들만 잘 제어를 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예. 환율과 환차손, 환차익에 대한 지금 대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견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1,000원. 예. 1,000원이 되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환차손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요. 1,100원이면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숫자입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동학개미분들도 방송 끝나고도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방금 전 최양우 고문과 함께한 그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문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